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27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 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를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라는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라가모에 이어서 이제는 30억입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용인되어서는 우리 정치에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살을 갖다 붙였죠. 생태탕집 아들까지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서 당시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다, 흰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온갖 정치 선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랬던 김어준 씨가 이번 윤희숙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거짓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개인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주 버젓이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죠. 이런 게 허위 조작 보도 아닙니까? 자, 김어준 씨는 전날인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 의원의 부친이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입 당시 시세가 평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었다. 지금은 호가가 150만 원 가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알아본 거죠? 지금 토지거래 정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의 주소지만 치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얼마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평당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어준 씨는 부동산에 물어봤다고요? 물어보고서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30억이라니. 지금 당시 약 7억 8천에 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세가 약 15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많이 쳐도 1.5배에서 2배가량 이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 땅값 오른 것도 세종시 그 주변 지역이 전국 땅값 상승률 1위 지역이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은 오른 지역입니다. 김어준 씨 대체 무슨 근거로 2배 오른 땅값을 세상에 6배까지 부풀립니까? 그리고 많이 잡아도 10억 정도 시세 차익 나올까 말까인데 이걸 30억까지 부풀린다? 참, 이러니 대단한 정치 공작 기술이죠. 이러니 윤 의원이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다라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외에도 가짜뉴스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친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땅은 세종시에 있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부터 약 북쪽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이걸 막 엮어버렸죠. 이 부친이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이 개발 호재를 알고 이 땅을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흘러나왔을 것이다. 즉, 윤 의원이 KDI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게 뭐냐면 토지를 구입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게 2017년,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서 완료가 된 게 2020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친이 뭐 한 4년 후에 있을 일까지 다 내다보고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에서 뭐 전부 다 공개했죠. 자신의 예금 계좌 거래 내역까지 다 뽑아들고 나왔습니다. 자, 2016년 6월에 이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과연 나로부터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한번 내 계좌 다 뒤져봐라 라고 하면서 2016년 그 거래 내역을 샅샅이 다 뽑아온 이 계좌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해서 기자들에게 줬습니다. 내가 2016년에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여기 토지거래 계약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요구하십시오. 한번 샅샅이 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윤희숙 의원 약 2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는 좀 친정집과 아주 소원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친의 뭐 토지 거래, 뭐 기타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친은 오늘 자필 편지를 통해서 뭐 앞으로 법적인 그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땅을 빨리 팔아서 시세 차익 얻은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윤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부친을 친정 아버님이라고 부른 것까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칭하나 이것은 계산된 매우 기만적 표현으로 납득이 안 간다. 뭔가 분리된 가게라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걸고 넘어지네요. 자, 윤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떠오릅니다. 자, 윤 의원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 여러분, 눈처럼 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나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발가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김어준 씨도 이제 자신의 말에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이제는 이 거짓된 주장에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